자, 2026년 암호화폐 시장. 과연 이 시장이 그냥 투기 자산의 껍질을 깨고 우리 삶의 진짜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단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026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26가지 대담한 예측을 담은 보고서를 깊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사실 2025년만 해도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롤러코스터였죠. 비트코인이 10월에 12만 6천 달러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 찍나 싶더니 연말엔 또 9만 달러 초반으로 돌아오고. 네. 그런데 이런 가격 변동 뒤에서 사실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026년은 바로 그 변화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해가 될 겁니다.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위협하고 또 현실의 자산들이 토큰이라는 옷을 입고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측들을 몇 가지 큰 줄기로 묶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핵심 흐름을 딱 잡아가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모두가 궁금해하는 비트코인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판도를 바꿀 인프라 전쟁, 그리고 돈의 미래를 보여주는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 금융, 디파이죠. 마지막으로 AI 같은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까지.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2026년에 어떻게 맞춰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그럼 가장 뜨거운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보고서는 2026년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 그게 참 재미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보고서는 2026년 연말 가격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을 혼돈의 해라고 그냥 규정해버렸어요. 네. 아니, 잠깐만요. 예측 보고서라면서 가장 중요한 가격 예측을 안 했다는 건 좀 이상한데요? 예측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포기했다기보다는 단기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로 변수가 너무 많다고 본 거죠.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옵션 시장 데이터를 보면 2026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낮게는 5만 달러에서 높게는 25만 달러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넓은 범위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만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단기 예측이 의미가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겠네요. 더 큰 그림은 뭔가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단기적인 혼돈과는 별개로 2027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장기적인 강세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장기적인 믿음을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변동성 스마일의 변화예요. 변동성 스마일이요? 이름은 되게 귀여운데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듣기엔 좀 어려운 개념일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위험에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콜옵션, 즉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에 대한 보험료가 훨씬 비쌌어요. 아, 그렇죠. 비트코인은 고위험 고수익 신흥 자산이니까 얼마나 더 오를까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풋옵션,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위험에 대한 보험료가 더 비싸졌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박의 가능성에 돈을 걸었다면 이제는 손실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쓴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신흥 성장 자산에서 전통적인 거시경제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즉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기 가격이 어떻든 간에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자산군으로 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하방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는 신호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뿐만 아니라 그 기술 기반인 블록체인 인프라도 같이 성숙하고 있겠네요. 특히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솔라나 같은 체인들의 움직임이 궁금한데요. 네, 인프라 쪽 예측이 정말 과감합니다. 특히 솔라나의 질적 성장을 주목했어요. 지금 솔라나 위에서 실제 비즈니스로 움직이는 돈의 규모, 이걸 인터넷 자본시장, 총시가총액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 7억 5천만 달러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2년 안에 이 숫자가 2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본 거예요. 거의 3배 가까이 뛰는 거죠. 3배요? 엄청난 성장이네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질적 성장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죠. 단순히 밈코인 같은 투기적 활동으로 돈이 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을 내고 수익을 창출하는 진짜 비즈니스들의 자본이 집중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숙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인프라 자체에 대한 관점도 흥미롭게 바뀌고 있다고요? 뚱뚱한 앱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뚱뚱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 즉 레이어 1 자체가 모든 가치를 흡수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직접 수익을 내는 앱을 내재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쉽게 말해 뚱뚱한 앱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뚱뚱한 프로토콜, 뚱뚱한 앱, 조금 더 와닿게 비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전엔 카카오톡이라는 앱보다 카카오톡이 돌아가는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운영체제,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봤다면요. 이제는 그 운영체제보다 카카오톡이라는 앱 자체가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죠.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조차 최근에 이더리움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디파이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아,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땅, 즉 에론보다 그 위에 지어진 빌딩, 앱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부동산 시장 같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보고서에 네트워크 수익 대비 앱 수익 비율 차트를 보면요. 2024년 중반부터 이미 앱이 버는 돈이 프로토콜이 버는 돈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2026년에는 이 격차가 지금의 2배로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의 정점이 바로 기업형 에런의 등장입니다. 포춘 500제 기업, 예를 들어 대형 은행 같은 곳이 아예 자체 브랜드의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10억 달러 이상의 실제 경제활동을 처리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와, 자신들만의 수직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앱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기업들이 직접 블록체인을 만든다. 이 앱과 기업들이 돈을 주고 받으려면 결국 실질적인 결제 수단이 필요하겠네요.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전통 금융 시스템을 얼마나 위협하게 될까요?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예측일 겁니다. 2026년에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거래량이 미국의 핵심 금융 결제망인 ACH를 추월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ACH요. 아니 잠깐만요. 제 월급도 그걸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급여 지급의 기반이 되는 그 시스템을 스테이블 코인이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저도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아주 화학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고서의 차트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이미 비자 카드 네트워크는 가뿐히 넘어섰고요. 현재 ACH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와, 벌써 절반까지요? 네. 이 성장세라면 2026년 추월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세계 3대 카드사 중 한 곳은 국경 간 결제 정산의 10% 이상을 블록체인 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야, 그럼 앞으로 제가 해외에서 카드를 긁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뒷단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막 넘나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최종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백엔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보이지 않는 핵심 금융 인프라, 그러니까 금융의 혈관으로 자리 잡는 거죠. 자산 토큰화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은행이 토큰화된 주식을 실제 주식과 똑같은 담보물로 인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을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가 놓이는 셈이죠. 이런 혁신적인 변화에 기존 금융권이나 규제 당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 갈등에 대한 예측도 아주 현실적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디파이에서 토큰화 증권을 쓸 수 있도록 일종의 혁신 면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대요. 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통금융권에서 이건 불공정 경쟁이다라면서 소송을 걸 거라는 예측도 함께 나옵니다. 아, 혁신과 기존 질서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결국 이런 모든 변화는 탈중앙 금융, 즉 디파이 시장이 커지고 성숙해진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디파이가 드디어 위험한 투기판이라는 이미지를 벗게 될까요? 네, 보고서는 디파이 시장의 성숙을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역시 기관 자금의 유입이에요. 큰 손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스테이블 코인 대출 이자율이 크게 안정될 겁니다. 보고서 차트를 보면 금리가 10%를 넘지 않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해요. 예전처럼
하룻밤 사이에 이자율이 20%를 넘나드는 일은 사라진다는 거죠.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또 다른 성숙의 신호는 없나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성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객 확인 절차가 없고 수수료도 저렴한 탈중앙화 거래소가 전체 현물 거래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 지금보다 꽤 오르네요. 네, 지금이 한 15에서 17% 수준이니까 점유율이 크게 오르는 거죠. 그리고 디파이와 중앙화 금융을 합친 전체 암호화폐 담보대출 시장 규모는 900억 달러를 돌파할 거고요. CFI 플러스 디파이 대출 시장 규모 차트를 보면 2025년부터 이미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는데 2026년에는 이 추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디파이 시장이 성숙하려면 결국 혼자서는 안 되고 전통 금융이나 다른 기술과의 연결이 필수적이겠네요. 마침 다음 예측들이 바로 그 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나 전통 금융과는 어떻게 엮이게 될까요? 맞습니다. 디파이가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전통금융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2026년에는 50개가 넘는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신규 자금만 500억 달러가 유입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측이 있습니다. 뭔가요? 주요 자산 다른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표준 모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1에서 2%씩 편입하기 시작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게 왜 더 중요한가요? ETF보다 규모는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많은 그런 특별한 대체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기본적으로 담아야 하는 표준 자산군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 금융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AI와의 융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AI 에이전트끼리 자율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쓸 X40이라는 결제 표준이 있는데 이 표준을 이용한 거래가 이더리움 레이어 2인 베이스체인 하루 거래량의 30%를 차지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30%나요? 네, 이건 AI가 블록체인을 그냥 실험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대규모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온체인 경제에 인간 외에 새로운 참여자가 등장하는 거죠.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정치 쪽 예측도 예상 밖의 내용이 있던데요. 네,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주로 공화당 쪽에서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 일부가 이민자처럼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의 디뱅킹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검열저항적인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특정 정치 이념에 묶인 기술이 아니라 시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치 세력과 손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2026년에 대한 예측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예측 보고서의 신뢰도를 보려면 과거 예측이 어땠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이 보고서가 작년에 내놨던 2025년 예측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나요? 예측가들이 자기 숙제를 직접 채점하는 걸 보는 건 언제나 흥미롭죠. 전반적으로 방향은 맞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틀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예측을 복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태도가 오히려 분석의 신뢰도를 높여준다고 봐요. 맞춘 것과 틀린 것, 각각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성공한 예측을 보면 주요 자산관리 플랫폼이 포트폴리오의 2% 이상 비트코인을 담으라고 권고할 거라는 예측은 정확히 맞았어요. 또 디파이가 사용자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배당금처럼 나눠주는 배당 시대가 올 거라는 예측이나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 것 같은 굵직한 흐름은 잘 짚어냈습니다. 반면에 실패한 예측은 역시 가격이었겠군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예측은 빗나갔죠.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의미 있는 실패가 있었어요. 이더리움의 레이어 2가 솔라나 같은 다른 레이어 1보다 더 많은 경제활동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측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반대로요. 네, 보고서에 실린 차트를 보면 솔라나 혼자서 모든 L2를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익을 냈어요. 이건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죠. 오늘 분석한 예측들을 종합해 볼 때 2026 암호화폐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딱 2개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성숙과 융합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가격 변동에만 매달리는 단계를 지나 실질적인 가치와 쓰임새를 만들어내는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통금융, 기업, AI, 정치 등 현실 세계와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보이지 않는 금융의 혈관이 되고
기업들이 자신만의 블록체인 제국을 건설하고 AI가 온체인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게 바로 성숙과 융합의 증거입니다. 성숙과 융합, 정말 적절한 요약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2026년에는 개별 코인의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암호화폐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투자 대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가 좋은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